1년에 화곡동의 빌라가 몇 건이나 거래된다고 생각하세요? 1년 한 300건 되지 않을까요? 하루에 한 건 정도 거래된다는 건데 놀라면 안 됩니다. 1,500건이 거래됐습니다. 아, 그렇게나 많이. 네, 굉장히 많이 되죠. 그러면 거의 하루에 계산상 4건씩 거래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 화곡동이 바로 전세 사기 이슈가 터졌던 곳이라서 경매 물건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대항력 포기 물건으로서 나오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만큼 이 화곡동에는 빌라에 대한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경매 물건도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금 제가 빌라를 보러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경매를 처음 접하는 저희 새로운 PD님과 함께 촬영을 나왔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경매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PD님처럼 새롭게 하나씩 공부하신다는 마음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PD님은 경매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으시죠?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부동산의 붓자도 모르고 그냥 부동산 투자라는 것도 모르고 시작할 때가 있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책을 보면서 경매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면서 시작한 게 벌써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자, 우리 PD님은 혹시 빌라나 아파트 중에 어떤 게 더 익숙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빌라 단지 근처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서 네. 빌라가 조금 더 친숙하긴 합니다. 그러시구나. 자, 빌라가 많이 친숙하실 텐데, 실제로 경매 물건을 도전하시는 분들 중에 아파트와 빌라 중에 어떤 게 경쟁이 더 셀까요? 그래도 아파트가 좀 더 셀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아파트 경매해보면 거의 30명, 40명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1등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 경매에서 처음 초보분들이 도전하시는데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것들이 바로 빌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빌라를 보러 왔는데, 제가 나온 곳이 여기 어디죠? 화곡동 나와 있죠. 화곡동이죠. 자, 이 화곡동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빌라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빌라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곳인데요. 자, 화곡동은 서울에서도 인구 밀집도가 거의 상위 1등 안에 드는 곳입니다. 제곱킬로미터당 34,000명의 인구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빌라에 대한 수요도 높고 밀집도도 높은 곳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량도 굉장히 많고요. 거래되는 횟수도 굉장히 많은데요. 1년에 화곡동의 빌라가 몇 건이나 거래된다고 생각하세요? 1년 그래도 한 300건 되지 않을까요? 하루에 한 건 정도 거래된다는 건데 놀라면 안 됩니다. 1,500건이 거래됐습니다. 아, 그렇게나 많이. 네, 굉장히 많이 되죠. 그러면 거의 하루에 계산상 4건씩 거래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만큼 이 화곡동에는 빌라에 대한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경매 물건도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금 제가 빌라를 보러 왔는데요. 화곡동은 실제로 전세 사기 이슈가 있었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라들이 밀집해 있는 곳들이 아무래도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가 적다 보니까 매매가가 조금만 낮아져도 전세가가 더 높게 되는 역전세 현상들이 잘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 화곡동이 바로 전세 사기 이슈가 터졌던 곳이라서 경매 물건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대항력 포기 물건으로서 나오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피디님은 대항력 포기 물건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봐요. 우리가 경매를 할 때는 대항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임차인분들이 자신의 보증금과 계약 기간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항력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항력이 있지만 전세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아무도 입찰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쭉쭉쭉쭉 떨어져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대항력을 포기할 테니 조금이라도 더 높게 제발 들어와 달라라고 하는 것이 대항력 포기 물건인데, 요새 이 대항력 포기 물건에 경쟁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경매인들이 이 대항력 포기 물건 위주로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대항력을 포기하는 주체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접 입찰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과 개인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기관이겠죠. 기관들이 막대한 자본과 그리고 막대한 금액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거의 대항력 포기 물건에 거의 대부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낙찰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새는 대항력 포기 물건도 한물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항력 포기 물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입찰을 한다는 뜻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돌입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경매를 투자하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 경매 단타를 하려고 사자마자 시세 차익을 보면서 바로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접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 단타를 전략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주택 경매로 매입한 다음에 이걸 임대주택으로 내놓으려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택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어져야 되는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고,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택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최근에 강남의 강남 3구 있죠?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 마포, 이런 주요 입지들의 동네들은 이미 갭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파트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시 서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입찰하는 이 시그널을 잘 포착하셔서 단타로만 도전하지 마시고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물건을 바라보는 그런 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네. 그 기관이랑 개인이랑 이렇게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기관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중요한 거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기관이 여기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를 할 때는 단순히 사고 파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상승 아니면 보합 내지 하락, 이런 신호들을 잘 포착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 너무 좋은 점을 캐치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 물건은 대학력 포기 물건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입찰을 안 하는 물건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물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빌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경매 물건인데요. PD님이 보시기에는 몇 년 정도 돼 보이시나요? 저가 지금 30대인데 저랑 비슷한 년도에 준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오래된 빌라인데요. 실제로 지금 지어진 지 25년이 된 빌라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빌라들은 거래가 되기 쉽지 않겠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실 텐데, 이제는 전략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면요, 실제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렇게 오래된 주택들은 입찰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오히려 도전하면서 싸게 가져오고, 그리고 수리를 조금 해서 매도를 하면 충분히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인지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타경 123930번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4층에 있는 빌라이고요. 건물 면적은 13.8평이고요. 최초 감정가 1억 7,500인데 현재 최저가 1억 1,200만 원까지 현재 40% 유찰된 상황입니다. 자, 권리 분석상 대학력 포기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고요. 모든 등기상의 권리도 소멸하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지금 보존 등기일이 현재 2001년도이기 때문에 거의 지어진 지 24년이 됐어요. 입지상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오고 오르막길에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다 거주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건인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1년도에 지어졌지만 실제로 필로티가 있는 주차장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차장도 한번 살펴보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여섯 대, 7대까지는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장 대수는 세대수만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우리 물건은 4층입니다. 4층에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조금 단점으로 다가올 수는 있겠는데요. 그만큼 저렴하죠. 서울에서 1억 1,000만 원대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경매 물건을 탐문할 때는 우편함을 좀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편함을 해볼까요? 전기세? 글쎄. 자, 왜냐면 어떤 거냐면 우편함에 해당 호수에 우편물이 많이 쌓였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안 살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우편물이 별로 없다면 사람들이 수거해 가겠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구나, 이렇게 유추도 해볼 수 있거든요. 현재 가까이 와서 비춰주시죠. 자, 현재 401호예요. 401호에 지금 여기 보니까 수도요금 청구서, 그 다음에 청구서,
여러 가지 우편물들이 지금 쌓여 있거든요. 전기세도 쌓여 있고요. 자, 이렇다면 사람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살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올라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빌라 같은 경우에 이건 오래된 빌라다 보니까 지금 문이 열리는데요. 실제로 10년 차 그 정도 안쪽으로 들어온 빌라들은 보안 장치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부에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오래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보안 장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요? 주인한테 연락해야 될까요? 그냥 열면 됩니다. 그냥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복도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써져 있네요. 보이시죠? 자, 401호가 공실이라고 써져 있어요. 저기에 보면 관리비를 매달 2만 원씩 걷는데 공실이어서 걷지를 않고 있더라. 지금 현재 이 물건은 명도할 때 생각보다 너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PD님은 명도라는 말 아시나요? 등기에 등록한 건가요? 명도라는 것은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안에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을 명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 명도가 사실 경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을 내보내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는 공실이래요. 그럼 낙찰받게 되면 명도에 대한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이 물건은 도전하기에도 초보자분들이 도전하기에 너무 괜찮은 물건이라는 거죠.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도 공간은 지금 오래된 25년 된 빌라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자, 이게 초인종인데 초인종이 25년 된 초인종일까요, 아닐까요? 15년 된 거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그렇다는 말은 내부 안쪽에 수리가 일부 돼 있을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25년 됐는데 수리가 하나도 안 됐다면 너무 우리가 수리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우리가 수리가 어느 정도 돼 있겠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7천인데 감정가가 1억 7,500이에요. 그 말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높게 해서 들어왔다는 것은 이곳에 수리가 일부 돼 있을 거라는 유추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명도 걱정도 없고 수리도 거의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입찰을 잘 안 합니다. 왜 입찰을 안 하는지는 제가 내려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람이 거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초인종을 눌러서 몇 가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옆에 401호 때문에 왔는데요. 옆집하고 볼 일이 없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다름이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옆집에 지금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요. 맞나요? 안 살아요. 오랫동안 안 살아요. 그래요? 예.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그렇구나. 저희가 여기 경매가 나와가지고. 글쎄, 여기 써붙인 거 보니까. 맞아요. 경매가 예. 나와가지고 저희가 조금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서 왔는데 예. 혹시 내부에 수리가 됐다는가 그런 건 혹시 아시고 계세요? 그런 거는 글쎄 제 머리로는 잘 모르시고요. 예, 사람이 아예 안 들락거려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혹시 위에서 뭐 누수가 있다거나 그런 문제도 있을까요, 이 건물에? 글쎄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네네. 지금 현재 201호에서 네네네네. 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저기 물이 샌다 그래가지고 현재 네. 안 쓰고 있거든요. 물을. 모두가요? 가끔가다 세탁할 때는 쓰라고 하는데 현재 그러시구나. 공식적으로는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수 문제는 없는데 예. 수도 문제는 조금 있구나. 그죠? 없어요. 그럼 여기도 별로 문제는 없겠고 201호만 문제가 있는 그렇겠죠. 거겠네요. 예. 그러시구나. 지금 현재 원인을 모르니까 그렇구나. 아래에 가서 저기 수도가 막혔다 그러는데 네. 제 생각으로는 201호 아래에서 새는 것 같으니까 그럼 여기는 크게 예, 문제는 정확한 건 없겠네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혹시 낙찰 받게 되면 예. 또 한번 인사 한번 언제쯤 드릴게요.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4월 중순에 하거든요. 4월 중순. 네. 그런데 지금 최저가가 1억 1천만 원에 1억 나왔어요. 1천만 원. 그 정도면 저렴할까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나 해서 여쭤본 예, 거예요. 몰라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경매를 오게 되면 옆집이나 아랫집 등의 탐문 조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지금 여쭤보니까 거의 1년 넘게 살지 않고 계시대요. 그렇지만 누수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201호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 401호에는 문제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장하실 때 겁먹지 마시고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피디님 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옆에 서 있었지만 네. 조금 긴장이 되나? 네,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정보 많더라고요. 맞아요. 중요한 정보들이 나오니까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의 특징과 장점, 단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려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지금 이 물건은요 24년 된 오래된 빌라입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10년 안쪽으로 들어오는 신축급 빌라에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 물건은 오래됐다 보니까 대항력 포기 물건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경쟁이 굉장히 줄어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명도 걱정도 거의 하지 않아도 되는 깔끔한 물건이고 현재 가격이 깡패입니다. 자, 지금 현재 감정가가 시세는 아니지만 1억 7,500에 잡혔지만 현재 최저가 1억 1,200만 원이니까 거의 6천만 원 가까이 유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시세를 제가 간단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정도 연식의 비슷한 평형대의 빌라들이 1억 5천에서 1억 6천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최저가인 1억 1천만 원이라면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신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가격도 저렴해서 3천만 원 미만의 투자금만 갖고 있다고 하신다면 도전해서 얼마든지 단타 시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부 수리 비용을 조금 감안하고 입찰을 도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수리가 됐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유추상으로는 확인을 했지만 혹시 모를 도배 장판이라든지 샤시 교체 비용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입찰하신다면 충분히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화곡동 빌라는 대항력 포기 물건을 공략하시되 15년 이상 된 오래된 주택을 공략하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매를 처음 배우시고 처음 접하게 되신 PD님과 함께 나왔는데요. 아마 질문 주시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같이 함께 잘 돌려보시면서 공부해 보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